첫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나폴리에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챔스에서는 2패를 당하며 2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리그에서는 21경기에서 패하지 않았기에 아쉬운 나폴리 전이었다. 때문에 리그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칼루루가 부상을 당한 수비 라인에는 가티와 로카텔리가 나설 것이고 블라호비치가 주중에 이어 풀타임을 소화할 것이다. 엠폴리는 2025년 들어 1승도 챙기지 못하며 강등권에 추격당했다. 볼로냐 상대로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콜롬보의 골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시즌 초반 상위권에 위치했었기에 아쉬운 최근이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 승점을 추가하며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이다. 유벤투스가 주중에 벤피카 상대로 챔스 일정을 소화했기에 활동량을 늘리는 체력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엠폴리는 이스마일리와 비티 등 경쟁력 있는 최종 수비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비진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졌다. 쿠프 마이너스와 울리언이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점차 가져올 것이고 블라호비치와 콜로 무아니가 찬스를 노릴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난적 라치오에 승리했다. 연승이 끝난 이후 무승 기간이 길어지며 순위가 추락했기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벨트란과 아들리의 골이 나오며 라치오를 잡고 이제 연승을 노린다. 비록 아들리가 리그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지만 만드라고라를 비롯해 공백을 메울 선수는 차고 넘친다. 제노아는 직전 홈경기에서 몬차의 완승을 거두며 최근 3경기 2승의 상승세다. 잔류 경쟁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은 이번 시즌인데 순위를 10위까지 끌어올렸고 이제 7위권 추격을 노린다. 요한 바스케스와 드 윈터, 사벨리 등이 나선 최종 수비가 4경기에서 한 골만 허용하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소스비의 중원 영향력도 좋았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제노아가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최근 좋은 경기를 하는 건 사실이다. 프렌드롭과 소스비 등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지켜낼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라치오전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모이스킨과 구드먼슨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피오렌티나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주중 챔스에서 아탈란타와 비겼지만 리버풀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직행했다. 이미 직행이 확정됐기에 다소 여유로운 운영을 했고 이제 3위에 머물러 있는 리그에 집중할 수 있다.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는 7골을 터뜨렸는데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 야말의 스리톱이 위력적이었고 데용과 카사도가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 알라베스는 셀타와 비기며 강등권과 격차를 뒀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 최근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압카르와 마누, 산체스 등 시즌 내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지 않았고 키케가 최전방 공격수로 충분히 기회를 골로 연결 중이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바르샤를 만나기에 수비 위주로 역습을 노릴 것이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알라베스는 키케와 비센테 등 최전방에 나올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물오른 바르샤의 화력을 막아내긴 어렵다. 하피냐와 야말, 가비 등 이선 공격수들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할 바르샤가 무난히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팰리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내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리그 정상급 투톱인 요한의 위사와 은베우모를 보유했지만 워낙 공격적인 축구의 명과 암이 동시에 보여지며 상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했는데 최근 4경기에서 경기당 2골 이상을 뽑아냈다. 네르고르와 담스고르 등 덴마크 중앙 미드필더진의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수비가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할 수 있다. 토트넘은 주중 경기에서 엘프스보리를 잡고 유로파 16강으로 직행했다. 손흥민을 45분만 기용하는 등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는데 어린 선수들의 후반 활약이 좋았다. 그러나 판더 벤의 복귀에도 메디슨도 부상으로 빠지며 너무 전력 누수가 크다. 이 경기는 타이트한 일정으로 수비 위주로 나서며 연패를 끊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접전을 본다. 토트넘은 판더 벤이 돌아오며 이 경기에서 드라구신과 최종 수비로 나설 수 있다. 벤 데이비스와 포로 등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전력이 돌아왔기에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파페사르와 베리발 등 최근 분위기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이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지켜낼 토트넘이 연패를 끊어내며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풀럼 원정을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중앙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골이 나오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아모림이 라커룸에서 TV를 부셨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로 나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리그 3경기에서 2승을 따냈고 유로파에서는 최종전을 승리하며 16강에 직행했다. 주중 유로파 원정에서는 교체로 들어온 코비 마이누가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주중해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팰리스는 레스터와 웨스트햄을 연파하며 최근 분위기가 좋았는데 직전 홈경기에서 브렌트포드에 패하며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교체로 들어온 로메인 에세의 한 골이 나왔지만 마테타가 침묵했다. 그래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미럴 출신 에세가 골을 터뜨리며 그를 선택한 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팰리스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최근이긴 하지만 기세를 탄 맨유 쪽으로 무게감이 실린다. 페르난데스와 디알로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팰리스 수비의 압박을 이겨낼 것이고 가르나초와 달롯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볼프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주중 경기에서 패했지만 유로파 36개 참가팀 중 5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직행했다. 단 예상을 깨고 로마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베스트 전력으로 나섰기에 이 경기에 체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코우와 투타 등 베포가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슈키리도 풀타임을 소화했다. 때문에 다우드와 마타노비치, 챈들러 등이 이번 볼프스전에 나설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리그 선두인 미넨 상대로 원정에서 멀티골 사냥에 성공하는 등 최근 3경기에서 9골을 터뜨렸다. 요나스 빈과 아무라, 은메차 등이 그 기간 2골씩을 터뜨리는 등 공격진의 시너지가 확실했다. 아놀트와 스반베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에 적극 가담하기에 화력이 좋아졌다. 접전을 본다. 볼프스부르크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고 있다. 요나스 빈과 아무라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좋기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라르손이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압박으로 막아내며 수비 라인을 보호할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